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 하나가 또다시 저를 옥죄고 있어요. 제 앞에 나타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또다시 괴롭히려고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지도 않고 도와주는 건 더더욱 싫어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하고 문을 닫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끈질기게 제 앞에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고 있네요. 당연히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문제는 가까이 오지는 않고 멀리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피를 말리려고 작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이사를 가려 해도 항상 감시하고 있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어요. 하루빨리 이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긴히 할 말씀이 있으시다며 다가오는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오길 바라셨습니다. 신혼 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조금 불만이 있어도 그냥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이러다 늦겠다. 집 좀 잘 지키고 있거라. 아마 일요일 저녁 늦게 올 것 같다.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니까 대충 차려 먹고 있어. 저번처럼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알겠지? 얘 아들, 뭐 하고 있어? 빨리 차 시동 걸어라.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보, 오늘 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그래서 가족끼리 바람 좀 쐬고 오려고 준비 좀 했어. 당신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작은 방에 할머니 계시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알지? 당신이 할머니 좀 보살펴 드리고 있어. 내일 저녁에 올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당신 아니면 우리 가족이 언제 여행 가보겠어. 저번에도 정말 고마웠었는데 이번에도 사정 좀 봐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우리 부모님께서도 정말 고마워하신다고. 그럼 일단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봐야 하거든?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알겠지? 조금만 고생해줘.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정말 편해졌어. 오빠, 뭘 그렇게까지 세연이한테 굽신거려.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인데 미안해할 필요 없잖아. 세연이가 우리 집에 혼자 있으면서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편하게 놀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내가 봤을 때 세연이가 오히려 휴가 온 거나 다름없지. 할머니 대소변만 가리면 되는 건데 그건 저번에도 해봐서 능숙하게 하시잖아? 세연님, 며느리의 역할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저희 할머니 불편한 거 없으시게끔 옆에서 잘 좀 보살펴 주세요. 그럼 저희 가볼게요.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시할머님을 맡겨두고 급하게 나가셨어요. 말을 할 수 있는 틈도 주지 않으셨고 시모는 서둘러 남편의 차에 올라타신 뒤 빨리 오라며 재촉하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는데 큰일을 보셔서 치워드려야만 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부터 시할머님께서는 방에서만 누워 계셨고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으셨어요. 기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어느 순간부터 누워만 계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했으니 시할머님 보살펴 드리는 것도 제 몫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불평 불만 꺼내지 않고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저를 보면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가족도 하기 힘든 일을 군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보살펴 드렸으니까요. 그래도 함께 있는 동안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니 이 시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이 올 때까지 필요한 일들을 하며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일요일 저녁이 되었고 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들어왔네요. 세아가 이틀 동안 고생 많았다. 그럼 이제 재영이랑 돌아가 봐라. 나는 피곤해서 빨리 쉬어야 될 것 같다. 새언니,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저희 할머니 기저귀 좀 갈아주고 가세요. 저희가 하도 돌아다녔더니 힘이 없어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집에만 계셨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틀 동안 정말 많이도 드셨네. 벌써 냉장고가 텅텅이야. 할머님 기저귀는 좀 전에 갈아드렸어요. 그리고 냉장고는 원래 비어 있던데요.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제가 장 봐서 직접 밥해 먹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불만 같은 거 있어요? 출발 전에도 날카롭게 말하시더니 지금도 그런 걸 봐선 제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진 않네요. 불만이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냥 저는 새언니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로 왔을 때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오빠가 좀 체격도 있고 집안일 잘할 것 같은 새언니를 데려올 줄 알았거든요. 삐쩍 마른 멸치같이 약해 빠진 새언니를 데려올 거라곤 꿈에도 몰랐네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빠, 내일 내가 전화할 테니까 꼭 받아.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 신우의 태도와 말투는 제 신경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죠.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반말을 섞어가면서 저에게 건네는 말투들은 제 화를 점점 키웠지만 남편이 금방 눈치챈 듯 저를 밖으로 밀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참다 폭발할 뻔했는데 남편 때문에 화를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저에게 고생했다며 좋은 말만 해주는 남편 덕분에 최대한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신우에 대한 불편한 점들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제가 가진 불만들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전부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계속 시댁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많이 힘든 거 알지? 지금 이게 몇 번째야. 차라리 이럴 거면 당신도 그냥 남아 있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혼자서 할머님을 보살펴 드려야 하는 건데?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 아니지? 솔직히 당신이랑 결혼하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할머님을 나한테 맡기셨잖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쩔 때는 당신이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내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인 상태라서 이용하기 편할 것 같아 일부러 나를 만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그만큼 지금 당신 식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야.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지. 이용하려고 접근했겠어? 아무리 서운한 게 있어도 말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 들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서운해지려 한다고. 다음엔 나도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솔직히 당신 이번에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숨기고 있었잖아. 미리 알았더라면 불만이 나올까봐 그런 결정한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당연히 나를 이용하려고 결혼한 걸로 받아들여지지, 안 그래? 남편은 시모가 시킨 거라 어쩔 수 없었다면서 급하게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그날 이후 제가 남편에게 강하게 불만을 털어놓자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이 어딜 가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또다시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걱정하며 시모의 전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또다시 주말에 남편과 내려오라는 말씀이었네요.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괜히 안 좋은 분위기 조성하고 싶지 않아 결국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발을 들였어요. 이번에 세아가 너한테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힘들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여행 가려 하는데 괜찮지? 그럼 할머님은 어떡하시게요? 몸이 불편하셔서 이동하시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여행 안 가도 돼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세아가 너 오기 전에도 몇 번이나 여행 다녔었다. 이번에 신경 좀 썼으니 그냥 마음 편히 다녀오면 된다. 시모는 저를 위해 괜찮은 곳으로 여행 계획을 잡았다며 무조건 시모의 말대로 따라가길 원하셨어요. 결국 저를 위해 여행을 준비하셨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할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차를 타고 달린 곳은 어느 깊은 산골 속의 펜션이었어요. 워낙 깊은 곳이라 그런지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았어요. 휠체어로 옮겨 타신 할머님께서도 오래간만에 바깥바람을 쐬셔서 그런지 한결 밝은 얼굴 표정을 보이셨네요. 그렇게 모두가 그날 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고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까지 전부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꽤 정신없는 날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긴장을 많이 했는지 피곤한 몸을 눕히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을 자고 있었는지 할머님이 저를 부르시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켜 할머님께서 누워 계신 방문을 급하게 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본 순간 집안 어디에도 시부모님과 남편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할머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화를 내셨네요. 이제야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아까부터 내가 몇 번이나 불렀는지 알아? 큰일 났다. 저놈들이 글쎄 우리만 놔두고 산에서 내려갔다고. 여기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니니? 후딱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놈들이 얼마 전부터 낌새가 이상하더구먼. 나를 여기 옮긴 이유가 있었어. 나를 모시기 싫어서 이곳에 두고 간 것 같다. 서두르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다. 설마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이한테 연락 한번 해볼게요.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집안 어디에도 제가 가지고 왔던 물건이 보이지 않았고 핸드폰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폈는데 전날에 있었던 집주인은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문을 열어보니 집주인이 있던 건물 안에는 텅텅 빈 폐가였어요. 저희가 묵었던 펜션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너무 큰 충격에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변해버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할머님을 방 안에 혼자 두고 떠나는 것도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단을 내려야만 했고 할머님께서도 서둘러 산에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에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겠다며 급하게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길을 따라 몇 시간 동안 내려가니 작은 마을 하나가 보였고 마을 주민분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겨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할머님은 잠시 동안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셨고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미 핸드폰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희 집으로 찾아갔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도 남편이 바꿔놨는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꽤 시끄럽게 문을 두드려서 그런지 옆집 아줌마께서 고개를 내밀며 저에게 말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에 비틀거리며 시댁으로 향했는데 역시나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네요. 옆집 아줌마께서 저희가 여행을 떠난 날 용달차 몇 대가 집 앞에 정차하더니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싣고 떠났다며 이사간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에 시댁에도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설마 했지만 저희 신혼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할머님과 단둘이 남겨져 버려 그 충격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옆에서 전부 지켜보신 경찰은 시댁 식구들을 조사한 결과 해외로 떠난 이력이 확인됐다며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지만 해외로 떠나 잠적해버린 시댁 식구들을 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시댁 식구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모든 것들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할머님과 저는 단둘이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집에서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삶이었네요. 미안하다. 이게 전부 다 내 잘못이야. 하루빨리 세상을 떠났어야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이게 왜 할머님 탓이에요?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잘못이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내가 원망스럽지도 않니? 내가 이 꼴이라 그놈들이 나를 버린 건데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옆에서 머물러주고 있잖니. 제가 왜 할머님을 원망해요? 그이랑 아버님, 어머님을 원망하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언젠가 분명 다시 만날 날이 오겠죠. 그때 저희가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 그게 복수인 거예요. 제 옆에서 오래오래 머물러 계세요. 저 혼자 남겨지는 게 더 처량해요. 할머님은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님과 함께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남편과 시부모님의 행동들이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할머님과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고 저희 사정을 아시게 된 동네 분들께서 딱하게 보셨는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할머님을 중간중간 보살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일자리도 도움을 주셔서 할머님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곧바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식당 사장님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셨네요. 그렇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은 점점 잊혀지게 되었고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할머님과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비록 누워 계시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지만 제 곁에 있어 주시는 것만도 정말 감사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셔서 그런지 할머님께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시려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누워만 계셨던 할머님은 자리에 앉아 계실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셨네요. 나이 90세에 기력을 조금씩 회복하시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할머님께선 저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더더욱 노력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살다 보니 차라리 잘됐다 싶었어요. 시부모님 눈치 안 봐도 되고 신우와 다투지 않아도 되니 되려 마음이 편했죠. 어떤 분들은 제가 왜 시할머님을 모시냐고 미련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할머님이 함께 지내면서 나눴던 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저 혼자 살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할머님께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처음에는 기력을 조금 회복하시는 듯 하다가 몇 년 뒤부터 다시 누워서 생활해야 할 정도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말수도 줄어드시면서 점점 기력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제 곁에 끝까지 남아있고 싶으셨는지 할머님은 100세까지 저와 함께 삶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100세가 되던 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의식이 거의 없으실 정도까지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셨고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던 도중 할머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무언가를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힘겹게 입을 여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동안 내 옆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정말 고맙고 미안하구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10년이었지만 나는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보다 우리 손주 며느리와 함께한 10년이 제일 뜻깊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별거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자식들 몰래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재산이다. 지금까지 이 돈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혹시라도 갑자기 그놈들이 찾아올까봐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꺼내지 않고 있었다. 저번에 출근했을 때 동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은행에 잠시 다녀왔단다. 할머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셨던 건 이체 내역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0억의 큰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 있었고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할머님께서 시댁 식구들 몰래 따로 가지고 계셨던 10억의 재산을 제 통장으로 상속해 주셨다면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제 손을 꽉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님의 동공이 풀리셨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으셨어요. 함께한 10년의 세월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한참 동안 할머님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바라던 할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동네 분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까지 전부 마무리한 뒤 저는 그 동네에 작은 가게 하나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셨던 분들께 할머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재산의 일부분을 감사의 표시로 일정 금액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 생각했어요. 저에게 주신 돈은 오로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분들이 아니었다면 저와 할머님은 여러 방면으로 힘든 부분들이 분명 있었을 테지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동네 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님이 떠나시고 조용히 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누군가가 저희 집에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우리가 너무 늦게 왔지? 잠깐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 정말 미안하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오해다. 오해요? 저랑 할머님을 버리고 재산까지 전부 처분한 뒤에 해외로 이민 가셔놓고 그게 전부 오해라고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하시는 건 얻지 못하실 테니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정말 미안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마. 그래, 내가 전부 꾸민 짓이었어. 너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해외로 떠나려고 했었다.
그런데 막상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더구나. 그래도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적응하고 살 거라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돈만 다 탕진하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말았다. 그런데 막상 빈털터리인 상태로 한국 땅을 밟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더구나.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너 앞에 나타나는 것도 미안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 결국 여기로 찾아오게 되었다. 아직 너랑 내 아들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서 혼인 관계자니?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 제발 우리 좀 도와주렴. 그래도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게 가족이잖니? 평생 살면서 우리 잘못 뉘우치며 살 테니까 제발 받아주면 안 될까? 이제 와서요? 10년 동안 해외에서 놀고 먹고 편하게 돈 쓰면서 지내시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막상 갈 데가 없어서 저한테 오면 뭐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셨나요? 그동안 저와 할머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는 아직도 산속에 저와 할머님을 버리고 재산까지 전부 다 처분한 다음 급하게 해외로 이민 가신 그날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고요. 할머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1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세상 떠나실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받아달라고요? 정말 꿈도 크시네요. 저는 절대 받아줄 마음 없으니 신고하기 전에 당장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이 집이랑 식당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잘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잖아? 설마 세상 떠난 어머님께서 너한테 재산이라도 남겼던 거야? 내 말 맞는 거 같은데? 시모는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이 할머님의 도움으로 일으켰다는 걸 금방 눈치채셨고 다짜고짜 저희 집에 들어오셨어요. 남편도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면서 저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시모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신우도 예전에는 저만 보면 큰 소리더니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입을 꾹 닫은 채 시모의 뒤에 서서 저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있었어요.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댁 식구들은 다시 밖으로 내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집요할 정도로 저희 집 앞에 얼쩡거리며 하루하루 저를 괴롭게 만들고 있어요.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지 식당에도 찾아오고 저희 집에도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할머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 말은 믿지 않고 있네요. 갑자기 나타나선 제가 가진 모든 걸 뺏으려 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이혼도 해주지 않으려 하네요. 지금 현재 변호사와 상담 중이지만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돌발 행동을 할까봐 너무 무섭네요. 지금의 상황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할머님께 받은 10억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하시네요. 저에게 상속을 해주셨지만 이 문제가 밝혀지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